1년 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영상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실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시험 발사가 아니라 세계 군사 전문가들조차 놀랄만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이 스스로 이런 수준의 무장 통합을 해낼 수 없다고 비웃었고, 미국은 기술 이전조차 거부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그런 장벽을 돌파하며 전혀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혔습니다. KF-21은 자체 임무 컴퓨터를 기반으로 유럽산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독일산 IRIS-T 단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완벽하게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무기를 장착하는 수준이 아니라 표적 탐지, 데이터 전송, 발사 후 유도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최적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F-35 전투기와 동급으로 평가받는 초고난도의 무장통합 능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티어 미사일이 최대 9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고, IRIS-T는 적의 측면과 후방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무기의 장점을 동시에 발휘하도록 통합했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 전투기 기술을 손에 넣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발사 성공이 아니라 전투기와 무장이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한국형 전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F-35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경쟁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F-35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360도 전방위 표적 추적 능력은 한국이 새롭게 구축한 임무 컴퓨터와 AESA 레이더의 조합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KF-21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번 공개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추종국이 아니라 전투기 통합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KF-21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미사일 통합 성공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군수 시장, 특히 전투기 수출 경쟁에서 판도를 뒤흔드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시장은 사실상 미국의 F-35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자체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기종도 존재하지만 스텔스 성능과 통합 능력 면에서 F-35에 밀리며 한계를 드러내왔습니다. 그러나 KF-21의 이번 성과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KF-21 은가격 경쟁력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F-35는 기체 단가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KF-21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맹국들의 무장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말은 곧 동남아시아나 중동, 남미 국가들이 값비싼 F-35 대신 KF-21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일부 군사 전문가는 KF-21 이가성비 최고의 전투기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보여준 자주적 기술력입니다. 미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주요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임무 컴퓨터, 무장 통합 분야에서 문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내 연구진과 방산업체들이 힘을 모아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했고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기술의 성취를 넘어 한국이 더 이상 의존적인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KF-21은 동맹국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티어와 IRIS-T 같은 유럽산 무장을 매끄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곧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자신들의 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KF-21을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점은 독점적 체계로 묶여있는 F-35와 확연히 대비됩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각국 공군의 현실적인 대안이자 새로운 옵션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개 영상은 단순한 시험 발사 장면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세계는 이제 KF-21 을후 발주자가 아닌 게임 체인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무장을 발사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힘은 바로 통합 능력에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은 단순히 빠른 기동이나 강력한 엔진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통신체계가 완벽히 연결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무장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미사일은 발사조차 되지 않거나 적중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 미티어와 IRST를 통해 이러한 난제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특히 미티어 미사일은 No Endgame Zone, No Escape Zone 이라는 독보적 성능으로 유명합니다. 최대 사거리 200km 이상으로 평가되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반면 IRST는 근접 교전 상황에서 전방위 회피 기동이 가능하고 적 전투기의 후방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무기의 성격은 정반대이지만 KF-21은 이를 유기적으로 묶어냈습니다. 한국의 임무 컴퓨터는 단순히 두 미사일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무기를 자동으로 배치하고 발사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미국의 F-35에서도 가장 자랑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KF-21은 스스로 이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 더 유연하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무기체계에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다양한 국가의 무기를 개방성은 잠재적 수출시장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각국 공군이 기존에 보유한 무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KF-21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한국 자체의 연구개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유럽 또한 핵심 기술 제공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를 임무 컴퓨터와 결합시켜 완전한 전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국산 전투기라는 범주를 넘어 독립적인 항공무기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개는 결국 한국이 따라잡는 국가에서 앞서가는 국가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전략적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항공 무기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F-21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성공 여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공개는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왔고 자체 개발 능력은 의문시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F-21의 무장 통합 능력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기술을 창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보여준 자립 의지입니다. 미국은 KF-21 개발 초기에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 기술진과 기업들이 힘을 합쳐 AESA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 시스템 등 핵심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사격 성공은 그 결과물이 결코 이론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전장에서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한무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등 연관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곧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이미 KF-21과 연관된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는 단순히 한국 혼자만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KF-21은 미국 무기에 종속되지 않고 유럽산이나 기타 국가의 무기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이는 곧 한국이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은 값비싼 F-35 대신 KF-21을 도입해 자국의 무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첨단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미래를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과 국제안보 질서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공개는 그 서막에 불과하며 앞으로 KF-21이 만들어낼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은 주변국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긴장된 시선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내세우며
아시아 최강을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엔진 문제와 무장 통합 한계로 인해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독자적 전투기와 첨단 무장 통합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토록 강조해온 군사 굴기담론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 역시 상황이 복잡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협력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방산 수출에 제약이 많아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수출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일본 내 일부 언론은 KF-21의 등장이 동북아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F-35를 동맹국에 판매하며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KF-21이 가성비와 개방성을 무기로 시장에 진입하면 미국의 독점 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KF-21의 등장은 분명히 불편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F-35 대신 KF-21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의 반응입니다. KF-21이 미티어, IRIS-T 같은 유럽산 무장을 완벽하게 통합했다는 사실은 곧 유럽 방산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미국 전투기와는 제한적으로만 호환되던 무기들이 이제 KF-21과는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럽 업체들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동기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한유럽 방산 협력의 폭발적 확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KF-21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의 자존심을 넘어 국제 군사 질서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이 모두 한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하늘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외교적 군사적 결과를 낳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넘어 한국이 향후 어떤 전략적 비전을 추구할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탄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으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공급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사격 공개는 그 상징적인 장면이자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앞으로 KF-21은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KF-21을 단순한 무기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이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통합할 수 있고 국가별 요구에 맞춰 변형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공대공 능력을 극대화하고 싶어 할 수 있고 또 다른 국가는 정밀 타격용 공대지 미사일을 원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다양한 수요를 유연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장기적 경쟁력을 보장합니다. 또한 KF-21은 단순히 공군력 강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미래전의 핵심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한국은 이미 위성 드론 미사일 기술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KF-21은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KF-21이 드론을 지휘하거나 위성과 실시간으로 연결돼 전장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모습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가 가진 의미는 결국 한국이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국가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F-35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집념과 기술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국가는 한국을 새로운 교과서로 삼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큰 반영을 일으킬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공개로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항공무기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그 중심에는 KF-21 보라매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시험 발사 장면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한국이 펼쳐나갈 도전과 성취는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합니다. 특히 전투기의 성능은 단순히 기체와 무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력화 과정, 운용 개념, 국제협력까지 모든 요소가 맞물려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첫째, 전력화 단계에서 한국 공군은 KF-21을 통해 작전 개념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KF-16이나 F-15K는 미국식 운용 규리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KF-21은 한국 스스로 개발한 체계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작전 운용 방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데이터 링크 체계를 활용해 KF-21편대가 드론을 지휘하거나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를 실시간으로 운용하는 모습은 한국 공군의 전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작전 혁명입니다. 둘째, 국제협력의 무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에는 인도네시아가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공동 개발이나 부품 생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생산망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각국이 KF-21 프로젝트에 일부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술력과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국제 방산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진화의 잠재력이 막강합니다. KF-21은 초기형에서도 이미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잠차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 강화, 엔진 교체, 레이저 무기 탑재 등 다양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의 터보팬 엔진이 완성되면 KF-21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전자전 장비와 인공지능 기반 전술 체계가 결합되면 KF-21은 미래의 공중전의 양상을 주도하는 스마트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비전입니다. 넷째, 안보 전략 차원에서 KF-21의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인접해 있고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까지 교차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한국이 자주적인 억지력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방어용 전력이 아니라 주변국에게 확실한 경고를 줄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적 자부심과 산업적 파급 효과입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 한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 하고 협력하려 합니다. 동시에 항공우주, 전자, 소재,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국가 경제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F-21은 전투기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이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탱할 전략적 자산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장면은 단순히 한 발의 미사일이 날아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미래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은 더 큰 비상을 준비하고